일본 아야카 섬에 화산 폭발이 발생합니다. 두 어린 소년, 진지와 유키토는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킹은 유키토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섬을 떠나는 페리에 탈 때까지 자신을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페리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마치 현지 선생님처럼 정장을 입은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모모코에 대해 묻고 진지는 모모코 씨가 아직 화산 폭발로 파괴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인은 너무 늦기 전에 페리에 타라고 재촉하지만 진지는 아직 합류하지 못한 하루와 아카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야나기 마코토 선생님이 그들을 화산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야나기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야나기는 바보 같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요. 그는 언제 물러서거나 포기해야 할지 몰라요. 마지막 모험을 떠날 시간이라고 생각한 그는 바보같이 화산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페리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모두들 자신만만한 바보, 야나기 씨이자 유키토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합니다. 보세요. 지구상 아무도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야나기는 끝났습니다. 유키토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고 본토에 있는 위탁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유키토는 고인이 된 아버지 야나기의 친구인 이누, 산지 씨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산지는 편지에서 유키토가 중학교를 마치도록 위탁가정에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를 데리러 가서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야카 마을로 돌려보내 고등학교를 다니게 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후견인이 되어 줄 것이며 좋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유키토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유키토는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물속에서 혼자이며 반짝이는 입자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키토는 항상 사람들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꿈속 물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유키토는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다가 무서운 흐릿한 부분에 이르자 갑자기 이상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드디어 중학교 졸업식이고 모든 학생들은 졸업을 기뻐하고 있다. 유키토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멀리하고 지내는데 짐을 싸는 그에게 한심한 여자 선생님이 와서 졸업을 축하한다. 선생님은 그에게 다음 계획을 묻고 외로운 바보 유키토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친구의 부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선생님은 그들이 그를 수년 동안 보육원에 맡겨놓고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소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감동적인 그녀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들어줄 새도 없이 자리를 떠난다. 보육원 사람들은 유키토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그의 외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의 잘못이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유키토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술을 마시는 인간 쓰레기를 본다. 그는 그 한심한 녀석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외로운 자신처럼 걸어간다. 술주정뱅이 놈이 유키토를 보고 재빨리 달려온다. 그는 유키토에게 자신이 그를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술 냄새를 풍기는 젊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밀쳐낸다. 술 취한 남자가 유키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를 강에 던져 넣는다. 유키토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항상 꿈에서 보던 것과 같다. 그의 눈이 희미한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그 녀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유키토가 익사 직전이 되자 미친 술주정뱅이는 주문을 외워 그를 강에서 건져 올린다. 유키토는 그 놈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와중에 술주정뱅이에게 자루에 갇힌다. 미친 술주정뱅이는 징기였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유키토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징기는 마법 가방을 사용해 유키토를 가두고 유키토는 정신을 차려보니 망망대해의 배 위에 있었다. 유키토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지만 징기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재촉한다. 징기는 유키토에게 아야카 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유키토에게 편지를 쓴 노인 산지가 자신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징기는 유키토의 아버지는 대가였고 자신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침내 아야카 섬의 두 번째 섬에 도착하고 유키토의 어린 시절 집의 집주인 마코토와 유키토의 후견인이자 이누 산지 시장인 산지에게 마중을 받는다. 그들은 유키토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첫 번째 아야카 섬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유키토는 날치를 보고 그 생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듯하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지만 유키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지만 바보는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였는지 의아해한다. 마코토는 그의 아버지가 아야카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행자였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수행자가 무슨 뜻인지 묻자 진지는 그의 둔한 머리에 그들은 자신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그 능력이 그들이 올 때 자신을 가방에 집어넣은 방법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이 말을 듣고 마코토는 화가 나지만 진지는 즉시 감싸며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꿈에서 보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산지는 그에게는 엄청난 힘만 있을 뿐 기본적인 능력조차 아직 없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어머니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유키토는 몇 년 동안 자신을 버려두었던 보육원에서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산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소원이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유키토는 함께 살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그에게 방을 보여준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창밖에서 나는 물고기 형상의 생물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진기가 들어와서 그 생물이 마타마라고 설명하고 그 종은 해롭지 않으며 섬 안에 많은 마타마가 있다고 말한다. 진기는 유키토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왜 그렇게 벽을 치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어렸을 때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 소풍을 갔던 일을 설명한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심술을 부렸고 그는 화가 났다. 순식간에 아이에게 강이 달려들었다. 유키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자신 때문에 강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기에게는 그 이야기가 지루했고 그 녀석은 이미 게임을 하고 있었다. 유키토는 짜증이 나서 더 화가 나지 않도록 머리를 식히러 나가기로 했다. 강가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방에서 본 것과 다른 종류의 마타마, 아라 마타마를 보았다. 이 종은 해롭고 그의 방에서 본 것과 달랐다. 아라 마타마는 강으로 들어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생물로 변신했다. 다행히도 유키토에게 아라 마타마가 공격하려는 순간 진기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진기는 주문을 외우고 손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괴물 아라 마타마를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마타마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는 유키토를 괴물의 배속으로 던져 그의 엄청난 힘으로 괴물을 분해하려 합니다. 유키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진기는 그에게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라고 재촉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으라고 그를 격려하며 그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한 진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유키토가 물가에 앉아 그의 말대로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키토는 진기의 엉성한 훈련으로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진기는 그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지금까지 그는 더 집중하고 자신의 뇌 에너지를 느낀다. 뇌 에너지는 유키토에게 새로운 발견과 같았기에 그는 진기에게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묻는다. 진기는 그에게 뇌 에너지는 지구 깊숙이 흐르는 생명 에너지이며 아야카 섬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진기는 유키토의 힘은 완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거대한 힘의 근원과 자신을 일치시키면 자신의 힘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기는 유키토에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보기 위해 자신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워보라고 재촉한다. 유키토는 마법을 걸기 직전에 진기처럼 손을 교차합니다. 그리고 고요는 물과 같아 모든 것에 이롭다라고 말하며 마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에게는 효과가 없고 물방울을 조종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진기는 스승으로서 자랑을 좀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주에 깊게 지켜보라고 재촉하며 마법을 겁니다. 그는 고요는 물과 같아 모든 것에 이롭다라고 말하며 마법을 겁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마법은 물을 조종하여 사람 형상의 물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시크한 마법사 진기가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어린 마법사 유키토는 이런 건 관심 없다. 마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만 배우고 싶을 뿐이다. 잠시 후 유키토는 훈련을 쉬기로 한다. 잠꾸러기 술꾼 진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온통 술 냄새를 풍긴다. 술에 취한 진기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술 취한 진기는 술값을 외상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주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즉시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말한다. 진기는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다며 유키토에게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한다. 가난한 아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기는 유키토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하라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 보인다. 그러자 나무꾼은 유키토도 무녀이니 마타마를 달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덜렁이 야코와 치타로가 의뢰 상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지진 이후 아라마타마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자에서 의뢰를 찾습니다. 야코가 의뢰를 집어들고 치타로에게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말합니다. 증기가 와서 야코에게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소년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들은 그를 거지라고 부릅니다. 인간 쓰레기 증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키토를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증기는 고인이 된 위대한 네이 마스터, 야나기 마코토의 아들인 유키토를 치타로와 야코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유키토가 땅으로 돌아와서 계승자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왔다고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세 번째 섬으로 서둘러 가서 신사마당을 치우라고 재촉합니다. 치타로는 유키토의 도착에 대해 쿠라마 선생님께 즉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에 유키토는 나무꾼 스승인 진기에게 두 소년에 대해 묻습니다. 그래서 진기는 그들이 카손 신사의 하급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기는 그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의 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기는 그 녀석들이 계승자이기도 하니 그의 힘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기는 유키토에게 가손 신사가 모든 아라마타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사의 주지인 쿠무라 하라오키 선생님이 자신의 상사라고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유키토의 훈련을 부탁하면 선생님이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뢰는 한동안 운하에 나타나기 시작한 마타마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마타마는 잠재된 에너지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파편과 같다. 그것들의 존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락하면 아라마타마가 되어 해를 끼치기 시작한다. 마침 운하에 나타나던 아라마타마가 강에서 나온다. 유키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진기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훈련의 일환으로 그것에 뛰어들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그는 유키토가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 개입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유키토가 돌기 전에 진지는 이미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고 유키토는 그 바보를 쫓기 시작합니다. 야코와 치타로는 즉시 선생님, 쿠라마에게 달려가 진지가 마코토의 아들 유키토를 데리고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 의뢰까지 훔쳤다고 알립니다. 아라마타마는 진지와 유키토를 계속 쫓지만 놀랍게도 마타마는 유키토를 지나쳐 진지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마타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강으로 뛰어듭니다. 강 건너편에는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잡으려는 노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의 낚싯바늘에 무거운 것이 걸리는데 알고 보니 무례한 진지와 유키토였습니다. 노인은 진지가 또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술 주정뱅이는 아라마타마에게 쫓기고 있어서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그에게 마타마를 가능한 한 빨리 진정시키라고 재촉하고 진지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이 너무 큰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진기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시 강에서 마타마를 발견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진기는 유키토가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유키토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스승이 제자를 유인책으로 쓰는지 묻습니다. 이로 인해 언쟁이 벌어지다가 마침내 아라마타마가 그들을 발견하고 진기만 쫓기 시작합니다. 진기는 마타마가 자신을 쫓아오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유키토에게 적어도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유키토는 자신이 배우던 주문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마타마가 진기에게 공격하려는 순간 마법이 마타마에게 걸립니다. 이로 인해 진기는 마타마를 제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마법으로 마타마를 진정시킵니다. 그 후 그 녀석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타마 안에는 물과 진기가 늘 마시는 술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본 유키토는 궁금해져서 그에게 어젯밤에 어디 있었는지 묻습니다. 진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고 친구들이 그의 내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물을 조종하는 마법을 보여주었지만 그 후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물마법이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타마가 친구들과 내의 능력을 자랑하며 소환했던 그의 물 조종 마법일 것이며 그래서 마타마가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타마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 패배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쿠라마가 나타나 무라라 마타마의 주문을 걸어 마타마를 완전히 진정시킵니다. 유키토는 쿠라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쿠라마는 유키토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렸다고 말하지만 유키토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쿠라마 하라오키라고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밑에서 직접 수련했다고 말합니다. 쿠라마는 유키토와 함께 집에 돌아와 마코토에게 진기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알립니다.
마코토는 놀라며 이유를 묻자 쿠라마는 네이 마스터리 주문이 마타마와 비슷하게 작동하며 제대로 시전하지 않으면 마타마가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마코토가 진지에 대해 묻지만 쿠라마는 그가 섬 주변의 술병을 모두 줍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진지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테니 진지 없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쿠라마는 유키토가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카레를 항상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마타마에게 걸린 쿠라마의 마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마타마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항상 격렬한 폭주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타마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어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라 미타마가 되고 진정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합니다. 진지와 유키토는 아야카의 첫 번째 섬으로 가는 중이며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인 해상 여객선을 이용합니다. 유키토는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를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기는 유키토가 처음 도시에 온 시골 소년처럼 구는 모습에 놀라지 않는다. 10년 전 자신이 해상 여객선을 탈 때도 똑같이 굴었기 때문이다. 진기는 섬 안에서는 해상 여객선을 이용하고 처음 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나 유키토처럼 신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계속해서 해상 여객선 기차에 신나하며 그 기차도 네이 마스터리 주문을 사용하는지 묻는다. 진길은 내일에는 네이 마스터리 주문이 걸린 것 같지만 기차는 디젤로 움직인다고 대답한다.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섬에 있는 산지라는 남자의 저택에 도착한다. 산지는 유키토가 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유키토에게 아야카 섬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아라마타마와의 엄청난 경험을 떠올리며 섬이 꽤 이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지는 서두를 필요 없다며 유키토는 시간이 지나면 섬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한다. 상지는 바보 진기에게 유키토를 데리고 다니라고 재촉하지만 그 녀석은 카지노와 파친코 가게에 가야 한다며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일이 있다는 것이다. 상지는 유키토에게 적어도 좀 쉬라고 재촉하지만 그 녀석은 진기를 따라가기로 한다. 그들은 첫 번째 섬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섬은 매우 활기차고 많은 노점상들이 있다. 진기는 첫 번째 섬이 미식과 음악의 중심지라며 꽤 아야스틱하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사람들이 계속 아야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그 뜻이 궁금해한다. 그가 무심한 바보 진기에게 묻기도 전에 그 녀석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유키토는 그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그가 닭다리 판매원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 유키토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진기가 구운 닭다리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늙은 판매원이 이미 손님이 사갔다고 팔지 않으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늙은이는 유키토에게는 닭다리를 공짜로 주려고까지 하면서도 진기에게는 주지 않았다. 유키토는 꼬치를 집어들고 그 녀석을 줄에서 끌어냈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그곳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마키씨 친구에게서 알았다고 대답했다. 유키토는 그가 두 번째 섬에 있는데도 어떻게 첫 번째 섬에 친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 놈은 그러고는 자신은 어디에나 친구가 있다고 큰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풍선 위의 거리 공연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기가 또 사라집니다. 풍선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리석은 공연자가 풍선에 가까이 가서 만지려 하지만 유키토는 그것이 마타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미쳐넘는 공연가가 마타마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려 하고 유키토는 진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타마는 두 번째 섬에서 본 것만큼 크지 않아서 유키토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분홍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 마타마를 사격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마타마는 무너져 사라집니다. 유키토는 대체 왜 총을 든 남자가 여기에 있고 왜 총으로 마타마를 쏘는지 궁금해합니다. 분홍 머리의 남자는 이부키 씨이고 유키토는 마코토로부터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부키 씨는 그에게 대신 아카라고 부르라고 재촉합니다. 아카는 유키토 아버지의 제자 중 한 명이지만 마타마를 진정시키지 않고 마법으로 만든 특수한 탄환을 사용하는 그의 총이나 그의 레이 능력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아카는 유키토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데려가 편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마침 진기도 들어오자 유키토는 그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얼빠진 바보는 마키 씨를 확인하러 왔지만 그가 바빠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진기의 무심한 태도에 유키토는 짜증이 나지만 아카가 그를 진정시킵니다. 진기는 유키토에게 아카와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묻고 유키토는 관광지역에서 마타마에게 공격받았을 때
아카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유키토는 아카가 마타마에게 사용한 기술의 종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루마와 진기처럼 마타마를 항상 진정시켜 정상으로 되돌리고 해로운 마타마로 되돌리는 것과 달리 아카의 힘은 마타마를 소멸시킵니다. 그러자 아카는 마타마를 진정시키는 대신 항상 마타마를 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진기와 카루마처럼 마타마를 진정시킬 수도 있는데 왜 죽이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첫 번째 섬으로 오며 아라 마타마는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중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바라가 아라 마타마의 본체를 발견했다고 아카에게 알리러 옵니다. 유키토는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아카는 그에게 이전에 본 마타마는 거대한 아라 마타마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체 마타마는 항상 핵과 같은 동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 것은 그렇지 않아서 본체 마타마가 아니라 더 큰 아라 마타마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임을 보여줍니다. 진기는 유키토에게 아카의 경비 상황, 즉 유일한 책임은 관광객들을 해로운 마타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타마를 죽이는 것에 유키토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진기는 아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카루마가 아카의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진기는 아카와 카루마는 사이가 좋지 않고 물과 불과 같으니 절대 그 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갑자기 진기는 아카의 가게에서 일한 용돈을 받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서둘러 돌아가면서 유키토에게 혼자 돌아가라고 한다. 유키토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 마타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곳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아라 마타마였다. 마타마가 돌진해 오자 유키토는 진기에게 배운 주문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다. 실패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쨌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주문이 효과가 있었지만 거대한 마타마를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카 경비대가 아라 마타마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곧 총알이 떨어졌다. 마침내 아카가 들어와 슈트를 벗었다. 증인은 그가 마타마를 멸종시키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친 마타마 살인마는 대담한 자는 전사여, 분노하는 자는 투사이며 승리는 자존심을 통해 얻어지고 그것이 악의 극치이다 라고 말하며 흑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거대한 검은 손으로 변했다. 주문을 외운 후 그는 검은 마법손을 사용하여 마타마의 핵심을 뽑아냈다. 그는 피를 끊었다. 아카는 자신이 죽은 스승인 쿠라마와 용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기와 유키토는 첫 번째 섬에서 세 번째 섬으로 떠납니다. 세 번째 섬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섬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 번째 섬은 개발이 덜 된 듯하지만 매우 고요합니다. 파친코에서 큰돈을 벌어 이틀 연속 술을 마신 무심한 술꾼 진기는 매우 피곤해 보입니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세 번째 섬에 자주 오는지 묻지만 진기는 세 번째 섬은 주로 숲으로 가득 찬 지루한 곳이며 유키토가 그를 구라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기는 가끔 명절 같은 특별한 기간에만 오지만 구라마와 그의 바보 제자들 야토와 치타로만 이곳을 정기적으로 이용합니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듣지도 않고 구라마의 제자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키토가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기는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미코토에게서 그들의 이름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사소한 일에도 다투거나 싸울 이유를 찾는 나무꾼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인 쿠라마의 지시대로 치타로와 야토는 그들을 데리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잔 신사로 가는 길에 그들은 잠깐 대화를 나누며 유키토가 섬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유키토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미스타마와 해양 레인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친절했지만 유키토는 인생의 대부분을 외로움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잔 신사에 가까워졌고 유키토는 그 신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 번째 섬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섬과 다른지 궁금해했습니다. 야토는 그에게 기잔 신사는 불과 물에 대립하는 용 두령에게 봉헌된 신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용은 오랫동안 네 번째 섬에 있었고 한 마리가 날뛰면 항상 재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기 위해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키타로는 어렸을 적 용이 날뛰는 바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첫 번째 섬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불의 용이 네 번째 섬에서 날뛰었고 물의 용이 진압한 후에 남은 분화구 호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잔 신사의 신앙 대상은 그 호수를 닮은 화산암이다.
유키토는 아카가 용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때문에 용에 대해 궁금해한다. 키타로와 야토는 항상 진이를 술고래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술버릇에는 감흥이 없다. 바보 진기는 등산에서 좀 쉬어야 하고 숙취 해소를 위해 술을 마셔야 한다고 말한다. 복숭아꽃이 피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술을 마시고 꽃을 즐기자며 키타로와 야토를 억지로 끌고 간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호수에 빠졌다. 쿠라마가 신사에서 나와 유키토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는 패배자들에게 얼어 죽기 전에 새 옷을 사주자고 제안한다. 유키토는 쿠라마를 따라 신사의 기록 보관소로 가고 쿠라마는 그에게 편히 쉬라고 재촉한다. 그는 유키토에게 달콤한 사탕을 권하고 유키토가 진구에게 쿠라마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쿠라마는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는다. 유키토는 아카를 만났다고 말한다. 그는 아카가 미야타마를 다른 기술로 멸종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마가 특수한 총알총으로 미야타마를 좋아하고 미야타마에게 이상한 힘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쿠라마는 흑마법으로 미야타마를 죽이는 광경이 유키토에게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호기심 많은 불쌍한 소년에게 네이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그의 형편없는 스승진기가 알려준 것 외에는 네이 에너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네이 에너지에 대해 아는 것은 지구 아래를 흐르고 네이 마스터들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 힘을 사용한다는 것뿐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쿠라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기 대신 자신이 스승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쿠라마는 유키토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섬을 보여주며 아야카 섬 아래로 강력한 네이 에너지 흐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이 에너지는 어디에나 흐르지만 아야카 섬과 그 주변에는 그 흐름이 엄청납니다. 본토에서는 역사적인 신사나 특별한 나무나 바위에서 네이 에너지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 섬은 네이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유키토는 눈을 감고 네이 에너지의 짜릿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쿠라마는 네이 마스터들이 그 에너지를 빌려 마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쿠라마는 또한 섬 전체에 있는 마타마 버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들은 해롭지 않지만 장소가 오염되거나 정체되면 아라 마타마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아카가 마타마를 죽인 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쿠라마는 마타마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마타마처럼 더럽혀지는 것, 자신과 거의 같은 방식이고 네이 마스터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두 바보, 야토와 치타로가 유키토를 불러서 그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진기도 쿠라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쿠라마가 아카에 대해 묻자 진기는 마타마를 먹은 결과로 아카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둔한 진기는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카가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쿠라마는 그의 이유에 상관없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쿠라마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이 네이 에너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쿠라마는 유키토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키토가 네이 에너지와 아카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지 않도록 진기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치타로와 야토는 유키토를 훈련 정원으로 데려가 그들의 힘과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유키토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유키토 또한 항상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불안정한 힘으로 화를 내어 그들을 다칠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소년들은 그가 그들의 스승의 아들이므로 그 또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스승 밑에서 수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타로와 야토는 훈련 정원에 들어갑니다. 치타로가 먼저 자신의 힘을 풀어냅니다. 그는 모든 것은 그들의 축복으로 창조되었다는 주문을 외우며 시작하고 땅에서 작은 나무가 자랍니다. 야토 또한 주문을 외우고 치타로의 나무와 거의 같은 크기의 또 다른 나무가 자랍니다. 두 명의 어리석은 소년들은 누구의 나무가 더 큰지 다투기 시작하지만 유키토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즉시 그들을 제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그들의 스승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도 주술을 부릴 것을 요청한다. 보라, 유키토도 주술을 부리고 놀랍게도 꽃이 만발한 매우 큰 나무가 땅에서 제어할 수 없이 자라기 시작한다. 유키토는 아직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여 나무는 계속 자란다. 소년들은 그에게 나무의 성장을 멈추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증인은 훈련 정원 어딘가에 있었고 나무의 성장을 멈추는 주술을 부리기 위해 유키토와 손을 잡는다. 나무는 마침내 자라는 것을 멈추고 평소처럼 증인은 능력 있는 스승처럼 말을 많이 한 후 떠난다. 소년들은 유키토의 힘에 매료되어 그와 함께 지내고 그들의 스승에게서 배우라고 재촉하지만 증이가 나무를 멈추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유키토는 증이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유키토는 네이 에너지 마법의 사용과 제어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그는 점차 실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는 물고기는 물을 떠날 운명이 아니라고 주문을 외운다. 그러자 강력한 물의 장벽이 형성된다. 보통은 네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낸 후 그것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유키토의 경우는 반대인데 괜찮다. 진길은 그에게 머리 위로 물의 장벽을 올리라고 한다. 태평한 술 취한 자는 물 장벽 거품을 타고 올라간다. 아야카 섬의 지진이 느껴지고 그 공포만으로도 유키토는 집중력을 잃고 물의 장벽은 무너진다. 다음 날 유키토는 마코토에게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마코토는 아야카가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진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키토는 마코토에게도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마코토는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대답합니다. 진지는 그들의 대화 중간에 나타나지만 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커녕 마코토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마치 제 사춘기 동생이 저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키토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마코토는 그에게 돈을 주고 야나기 선생님께 안부를 전하라고 재촉합니다. 진지는 뻔뻔하게 돈을 받고 유키토에게 오늘 아버지의 묘소를 찾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유키토 아버지의 묘소에 도착하자 많은 마타마가 묘지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진지는 빗자루로 마타마들을 쫓아내고 묘소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술에 취한 진지는 술을 꺼내지만 유키토는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상하다고 묻습니다. 두 명의 여성과 머리가 벗겨진 노인도 묘소에서 기도를 드리러 옵니다. 지진으로부터 보호를 구하기 위해 간식과 음료를 가지고 왔는데 진지는 죽은 스승의 제자로서 그들을 통과해야만 무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무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자신에게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어이없어한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유키토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과 어울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서 그들을 계속 바라본다. 대머리 노인은 유키토에게 10년 전에 그들이 모두 그의 아버지 덕분에 큰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그의 아버지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이 말에 노인은 진기가 어린아이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기는 10년 전 화산을 일으킨 불룡에 대해 설명한다. 아야카 주변의 지진은 용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유키토는 불룡이 너무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진기는 그때 15년 전 네 번째 섬의 호수가 갑자기 말라버렸고 어떤 이유로 불룡의 라이벌인 물룡이 사라졌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저울의 추와 불의 용과 물의 용 사이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 불협화음으로 불의 용은 마타마가 아라마타마가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침체됩니다. 무언가 변화가 없다면 결국 네 번째 섬의 화산이 폭발하고 아야카 전체가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확실히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마코토 선생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용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르고 마치 자연의 맹렬한 힘과 같은 불의 용의 힘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섬의 평화는 유키토의 아버지인 마코토 선생님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바라가 매우 속상한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진기가 인사하려 하지만 이바라는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진기는 부모님 기일이기도 해서 묘소에 참배하러 가족 묘에 갑니다. 부모님 기일인 날 축하하는 것에 진기가 마음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유키토는 의아해합니다. 이바라가 묘지 근처에서 열쇠를 떨어뜨렸고 유키토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바라가 필요로 하니 유키토는 열쇠를 전해주러 첫 번째 섬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유키토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마침 야코와 치타로 두 악당을 만납니다. 유키토는 두 바보가 첫 번째 섬에서 뭘 하는지 묻자 그들은 가벼운 지진으로 인해 아야카 섬의 모든 마을을 순찰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또한 유키토와 진기에게 첫 번째 섬에 온 이유를 묻고 유키토는 분실물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두 바보는 유키토와 그의 멍청한 스승 진기가 근처 경찰서에 분실물을 맡기려 한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유키토는 아야카 보안회사 이바라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아야카 보안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은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아카의 저녁 식사 거즈 가게인 아야카 보안회사에 도착하자 그들은 아카가 막 떠나려는 순간 그를 만납니다. 그들은 물건을 반환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미친 마타마 살인마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의 직원 마카타를 만나보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마카타에게 부모님 묘지에서 이바라의 열쇠를 보았고 그런 날 파티를 해서 사과하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유키토는 궁금한 듯 이바라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마카타는 몇 년 전 아라 마타마의 불이 너무 커져서 집 전체를 태워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아카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를 구할 순 없었고 그래서 이바라는 같은 날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마카타는 사람들의 삶과 마타마의 행동은 모두 레이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마카타는 계속해서 그것이 그들의 세계의 본성이며 미소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들은 아라 마타마를 없애면서 감정을 분출합니다. 마카타는 유키토에게 이바라에게 직접 열쇠를 전달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그 어린 소녀가 수줍음이 많지만 착한 아이라고 말하며 이바라를 가게로 부릅니다. 유키토는 수줍은 이바라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그녀는 열쇠를 찾지 못했다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또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기는 강력한 불의 기운을 가진 불의 마타마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자 증기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아카에게 연락하라고 마카타에게 재촉합니다. 아카는 자신의 흑마력으로 마타마를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한복판에서 아라 마타마의 공격을 상지에게 알리러 갑니다. 아카는 상지에게 첫 번째 섬이 위험해지고 있으니 모두 곧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카타는 마타마로부터 관광지인 D구역에 아라 마타마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불의 아라 마타마는 이미 집 한 채를 태우고 있고 어린 소녀가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증기와 유키토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갑니다. 증이는 즉시 주문을 외워 불쌍한 어린 소녀를 구합니다. 이바라는 여전히 아라 마타마 쪽으로 달리고 있기에 증이는 유키토에게 그녀를 쫓아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바라가 불아라 마타마에 도착했을 때 마타마는 두 아이를 공격하려는 참이었지만 이바라가 끼어들어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불아라 마타마가 이바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계속 주문을 외우며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이바라는 감정이 북받쳐 마타마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 하지만 마타마를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유키토는 불아라 마타마가 이바라를 불로 공격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합니다. 유키토는 증이에게 배운 물의 장벽 능력으로 불 공격을 막습니다. 유키토가 물의 장벽으로 이바라를 보호하는 모습은 예전에 아카가 불아라 마타마의 분노로부터 이바라를 지켜주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아카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유키토가 불아라 마타마의 공격을 막으면서 이바라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하지만 장난스럽고 무능한 치타로와 야코 두 명도 그곳에 나타나지만 그들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쓸모없다. 불 마타마는 고집이 세서 유키토의 방어막에 계속 불을 뿜지만 뚫을 수 없다. 유키토는 두 바보 소년과 이바라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한다. 이바라는 도망치는 것을 거부하며 도망치면 마타마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바닥에 손을 대고 인간의 지식과 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주문을 외운다. 손에 빛의 불꽃이 일자 유키토가 만든 물의 방패를 뛰어넘어 반짝이는 손으로 반대편의 불 마타마를 공격한다. 하지만 불아라 마타마는 너무 강해서 이바라는 빈 깡통처럼 날아가고 다시 힘을 모아 마타마를 공격한다. 마타마가 그녀의 공격을 막자 유키토는 다시 주문을 외우고 무거운 물의 방벽이 불 마타마를 덮친다. 두 쓸모없는 놈들이 유키토의 멋진 주문을 칭찬하기 시작하자마자 불의 마타마가 다시 재충전됩니다. 비열한 주술사 치타로와 야코는 바지에 오줌을 쌀 뻔할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이바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키토에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키토는 이바라와 함께 경계하며 두려움에 맞서기로 합니다. 그는 두 사무라이에게 불의 아라 마타마와 함께 싸우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동의합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타마를 상대하기 위해 각자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바라는 나머지 두 명을 돕고 자신의 주문도 씁니다. 아이들의 합동 주문과 힘에 마타마가 약해지자 도망치려 하지만 아이들은 마타마를 진정시키지 않고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유키토는 다시 물의 주문을 외우고 이번에는 마타마가 물속에 갇힙니다. 그때 이바라가 반짝이는 빛을 사용하여 마타마를 제압하고 미친 괴물은 진정됩니다.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세 마리의 불꽃 아라 마타마가 나타납니다. 이 세 마리의 마타마는 이전 것보다 더 강력해 보였고 이제 그들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키토는 영웅이 되려 하지만 그의 물마법은 이 마타마들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려는 순간
마타마들이 탈출로를 막고 불로 그들을 포위합니다. 다행히도 아케와 쿠라마 선생님이 적시에 도착합니다. 아케는 특수총으로 마타마 한 마리를 처치하고 쿠라마는 자신의 마법으로 다른 한 마리를 진정시킵니다. 오랜만에 아케와 쿠라마가 만납니다. 아케는 자신이 쏜 마타마의 핵을 먹으려 하지만 쿠라마가 즉시 진정시킨다. 이에 짜증이 난 아케는 쿠라마에게 화를 내며 길을 비키라고 소리친다. 자신들의 주인이 죽은 것은 모두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마타마는 매우 강력해 보이며 죽은 자의 몸과 진정된 마타마를 자신의 몸에 합친다. 쿠라마는 마타마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술을 걸고 아케는 평소처럼 핵을 먹기 위해 마타마를 쏜다. 아케는 마타마의 핵에 접근하려 하지만 쿠라마는 마법의 칼로 그를 막는다. 아케 또한 강력한 힘을 지녔기에 자신의 빛으로 마법의 칼 효과를 막는다. 아케는 검은 마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쿠라마는 그에게 마타마의 핵을 먹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쿠라마는 다른 주술을 걸기 시작하고 아케에게 번개 같은 빛을 발사한다. 아케도 답하고 그의 검은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의 상황이 험악해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증인은 기둥 위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술 취한 스승도 주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케와 쿠라마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는 핵심을 진정시킵니다. 그 후 증인은 두 어른에게 그들의 무익한 행동을 멈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울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은 후 싸움이 거의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무능한 바보 증인은 평소처럼 자신이 그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소년들은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가장 필요했을 때 어디에도 없다가 쇼를 훔치려고 돌아온 길 잃은 개처럼 그를 야단칩니다. 유키토는 이바라에게 감사하며 아라 마타마에게 좋게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녀의 끈기를 칭찬합니다. 그는 앞으로 그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했기에 이바라는 그에게 자신의 연락 코드를 공유했습니다. 이바라는 야코와 치타로에게도 연락 코드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주인과 아케 사이의 불화를 고려하여 진솔한 대화 후에야 겨우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코토는 10년 전 아야카 섬에서 일어났던 일을 유키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케, 쿠라마, 그리고 그들의 주인 마코토는 아라 마타마를 진정시킨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케는 아라 미타마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에게는 큰일이 아니었기에 부상당한 아케를 위해 마코토에게 음식과 응급처치를 요청했습니다. 마코토는 아케를 돌보며 그의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조금만 쉬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쿠라마는 그가 아라 미야스마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서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아케를 짜증나게 했는데 그는 단지 바보 쿠라마를 감싸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 후 쿠라마는 훈련을 시작하고 주술 의식을 연마하기 시작한다. 게으른 녀석, 증기는 그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근면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케는 그 역시 주술사인 증기에게도 훈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바보는 자신이 비밀병기라며 사형 선고를 받은 병사처럼 열심히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마코토 사부는 이 말을 듣고 게으름뱅이 그의 머리에 정신 깨는 발차기를 날린다. 아케는 마코토 사부에게 쿠라마가 용진정 의식을 주관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지 제안하고 요청한다. 하지만 마코토 사부는 용을 진정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카는 마코토에게 며칠 전에 쿠라마가 가센 신사의 훌륭한 사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쿠라마는 아직 사제가 되는 것을 생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지만 아카는 자신의 지원으로 쿠라마가 훌륭한 사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승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의 기술을 가지고 열정적인 아카, 게으른 증기, 그리고 자신의 감독 아래 몇 년 안에 의식을 집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용은 떠났고 이제 불의 용은 물의 용을 그리워하며 아라마마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화산에 봉인하여 진정시키는 것이며 불의 용이 돌아올 때까지 분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제하더라도 불의 용의 힘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카는 억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스승은 그들이 하는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촉구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마코토는 빙수를 가지고 와서 모두 어떤 맛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쓸모없는 녀석, 증기가 딸기 맛을 원한다고 제일 먼저 말합니다. 마코토 선생님은 누구도 자신보다 먼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시작된 후 며칠 후 마코토 선생님은 불룡을 진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식 도구를 구하러 본토에 가야 한다며
자신이 없는 동안 제자들에게 요새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마코토 선생님이 떠난 후 마타마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네 번째 섬의 영향이 마코토 선생님이 없는 동안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쿠로마는 지진으로 인해 봉인이 약해진 것 같으니 실제로 분화가 일어나면 아야카 제도 전체가 파괴될 것이므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룡은 원래 호수와 그 안의 물룡을 말리기 위해 자랐습니다. 그들이 불룡을 결계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그의 폭발물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주인이 집에 없으니 그들이 진정 의식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아카와 쿠라마는 최선을 다해 의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징이는 아직 어려서 조금 겁이 많으므로 어린 유키토와 모모코와 함께 뒤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아카와 쿠라마는 불룡이 활개치는 곳으로 날아가고 보라, 용이 이미 섬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아카는 불에 힘이 넘쳐 흐르면 매우 재앙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라마는 멀리 왔으니 안절부절 못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용 의식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용에 대한 기도가 불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갈대의 가장자리를 다듬고 조각내어 흩뿌린 후 하늘의 최고 존재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주술을 계속합니다. 이 주술은 불룡의 영향을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불룡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자 불룡은 입과 온몸에서 불을 뿜는 거대한 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에 두 놈은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그들이 계속해서 장벽에 힘을 쏟는 한 용이 장벽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용이 장벽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아카는 지친 듯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쿠라마에게 자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장벽을 지키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 장벽을 떠나 지친 아카와 함께 달아나고 장벽은 거대한 용에 의해 무너집니다. 마침내 두 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코토 선생님이 도착합니다. 화산 폭발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코토는 자신의 마법으로 불의 용을 봉인하여 아야카가 용에게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제 마코토 선생님은 50의 싸움과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용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는 쿠라마에게 지치고 다친 아카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은 용과 싸웁니다. 도망친 직후 그들은 큰 폭발음을 듣습니다. 날이 박자 섬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카와 쿠라마는 돌아왔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스승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마코토의 죽음은 아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섬을 떠났습니다. 쿠라마는 마코토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마코토는 두 사람이 도사로서의 미래에 대해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 아카는 위험한 주술을 익히고 돌아왔고 쿠라마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유키토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이어주긴 했지만 유키토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유키토는 어렸을 적 화산 폭발 당시 진지가 자신을 도왔던 기억을 떠올리고 모모코는 그때가 10년 전이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무심한 바보 진지는 이야기가 지루해져서 모모코에게 이야기를 그만두고 불쾌한 과거는 잊으라고 재촉합니다. 유키토는 깊이 잠들었고 진지는 무례한 바보처럼 술을 마십니다. 잠든 유키토는 평소처럼 꿈을 꿉니다. 그는 꿈속에서 강 한가운데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가라앉다가 마타마처럼 타오르는 뭔가로 가득 찬 강바닥에 이르러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몽에 깨어난 그는 숨을 헐떡입니다. 진길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의 곁으로 달려가자 그는 악몽을 꿨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새 친구 야코와 치타로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진길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영리한 소녀는 메시지를 읽기 전에 휴대폰을 숨깁니다. 차이르와 야코는 신사에서 열릴 카센 축제에 유키토를 초대합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외출하는 것 같아 진길은 그에게 가면을 건네주며 섬의 풍습이라며 카센 축제 때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키토에게 건네진 가면은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 미코토 씨가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유키토와 진길은 가면을 쓰고 카센 축제에 갑니다. 유키토는 축제에 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신이 납니다. 징이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치고 사람들을 보는 게 왜 이렇게 신나는지 스스로도 놀라는 것 같아요. 유키토는 사람들과 함께 축제에 온 게 처음인 것처럼 너무 신나 보여요. 몇몇 소년들이 징이와 유키토의 축제 차림새를 놀리지만 징이는 남자는 꾸미지 않은 모습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징이는 유키토에게 미코토가 용돈을 주는지 묻고 유키토는 역겨워하며 제자에게 돈을 얻어쓰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징이처럼 쓸모없는 스승은 처음 본다고 말해요. 갑자기 이바라가 아름다운 유카타 차림으로 나타나요. 이바라는 무심한 바보 징이가 왜 축제에 왔냐고 묻고 유키토는 자기가 데려왔다고 말해요. 징이는 유키토를 불러 유카타를 입은 이바라의 모습을 칭찬하라고 하지만 유키토는 여자의 외모를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요. 징이는 유키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어도 불쌍한 여자아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하도록 유도해요. 그러자 유키토는 용기를 내 이바라에게 유카타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축제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포장마차로 가야 하지만 유키토는 먼저 치타로와 야코, 두 바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진지는 축제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 짜증이 난다. 쿠라마와 함께 있는 치타로와 야코는 그에게 왜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는지 따진다. 야코는 그가 전에 에마를 산 사람에게 부적 3개를 줬다고 말한다. 치타로도 공짜로 계속 나눠주면 손해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쿠라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침내 치타로와 야코를 찾아 그들에게 합류한다. 쿠라마는 유키토가 쓰고 있는 가면을 알아보고 고인이 된 스승이 생각난다. 유키토는 모두가 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쿠라마는 요괴 같은 비인간들이 축제에 참석했었고 인간들이 그들의 정체를 잊고 비인간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도록 가면을 썼다고 대답한다. 쿠라마는 아이들에게 축제를 즐기라고 허락하지만 징기에게는 가게 일을 돕도록 나무라고 한다. 버릇없는 징기는 아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쿠라마는 스승에게 빌붙으면 안 된다며 자신과 함께 남아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가는 길에 야코와 치타로는 이바라에게 스승이 말하는 동안 왜 그렇게 쳐다봤냐고 묻는다. 이바라는 스승이 자기 상사의 적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갑자기 유키토가 어지러워 무릎을 꿇자 아이들은 놀라지만 유키토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 후 배를 채우고 나서 놀자는 제안을 합니다. 진지는 다른 보리를 보러 가는 동안 그들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진지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며 평소처럼 학생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이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최근 들어 표정이 좋아진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즐겁게 놀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이바라는 게타를 신어서 물집이 잡힙니다. 야코는 반창고를 붙이자고 하지만 쑥스러워하는 이바라는 거절합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모모코를 만나고 모모코는 이바라의 물집에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잔치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상디가 정신을 잃었어요. 유키토는 미코토인 아버지처럼 웃는데 그 모습이 아버지의 웃는 모습과 아버지가 상디와 함께 온갖 소란을 피우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유키토는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미코토는 상디와 함께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해요. 즉, 이바라에게 전화해서 유키토에게 바꿔달라고 부탁해요. 아이들은 에이카가 전화했단 말을 듣자마자 바지에 실례할 뻔했어요. 모두 에이카를 무서워해서 유키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즉, 이바라가 축제에서 즐거운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고 유키토는 그녀가 즐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갑자기 유키토의 눈이 깊고 날카로운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는 어렸을 적처럼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로부터 빨리 도망쳤다.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힘은 제어할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멈추고 제어하려고 했었지만 다시 제어력을 잃은 것 같았다. 유키토는 징기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것을 도왔던 여러 차례의 일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어서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게 되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영혼이 가면을 쓰고 그에게 나타나 자신 안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지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있는 징기와 마주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준 징기에 감사하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고 4번째 섬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카친 축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4번째 섬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후 산지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지시합니다. 현지 관계자들이 상황 확인을 위해 섬 주변 지역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침착을 유지하고 광장 중앙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모코도 재난방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섬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는 첫 번째 섬부터 세 번째 섬까지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재난 속에서 진지는 유키토에게 이 섬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유키토는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섬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진지는 자신도 이 섬을 좋아한다며 웃기 시작합니다. 진지는 유키토에게 모두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마치 주문을 외우려는 듯 손을 모았다가 사라집니다. 다음 날, 둘째 섬 학교에서 전날 밤 8시 정각에 발생한 지진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넷째 섬에서는 여전히 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섬 전체로 미치고 있습니다. 유키토의 눈이 다시 한번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모모코가 마침 유키토에게 돌아갈 배를 타고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배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모코는 아직 섬을 떠날 수 없었고 유키토는 진지를 걱정하며 그를 기다리기 위해 섬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 모모코는 유키토에게 자신도 남으니 함께 몇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야카의 재난방지부에는 주민들의 다급한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이누 산지에게 두 번째 섬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대피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산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유키토는 1촌의 주민 모두가 다 모였고 출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모모코는 유키토에게 배에 오르는 노인들을 잘 챙기라고 당부합니다. 지진 소리가 다시 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모모코는 모두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대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첫 번째 섬입니다. 그 섬의 레이 기운이 불의 기운에 잠식당했고 이는 아라미타마의 공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의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이바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아카는 자신은 괜찮을 것이며 단지 아라미타마와 한 번 더 싸워야 할 뿐이라고 이바라를 안심시킵니다. 그는 아라미타마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 이바라에게 그의 판매원 마키타를 만나라고 재촉합니다. 불쌍한 이바라가 그와 함께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0년 전 그 또한 주인과 함께 남고 싶어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바라에게 떠날 것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출발하는 배에 승선하고 그 후 쿠라마와 그의 2명의 어리석은 제자들이 도착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놀란 것 같고 그래서 쿠루미는 그들이 유키토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을 따라가고 첫 번째 섬에 도착했을 때 쿠라마는 그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치타로와 야코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좀 줄까 하고 묻지만 그는 아이들도 함께 있고 듣기를 원합니다. 쿠라마는 15년 전에 수룡이 상당히 사라졌고 마코토 선생님이 그 상황을 처리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수룡을 복원하려 했기에 약해진 수룡을 뇌의 기운에서 떼어내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여 길러내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수룡이 예팀을 되찾고 뇌의 기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훨씬 작은 흐름으로 일시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현재 작은 생명체는 놀랍게도 유키토입니다. 이로써 쿠라마는 그가 수룡의 화신이라고 추측합니다. 쿠라마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도 되는지 묻고 물론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쿠라마는 이를 확인하고 주인이 수룡을 뇌의 기운 속에서 꺼내 그 화신을 자신의 아들, 즉 유키토로 길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키토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섬의 조화를 가져오는 자신의 목적을 다하려면 수년간의 수련과 의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쿠라마는 그에게 천천히, 차분하게 배우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네 번째 섬으로 가서 스승님이 하셨던 일을 하기로 합니다. 제자들은 그를 따르려 하지만 쿠라마는 태평한 바보 진지가 세 사람을 돌볼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마법 부채를 펼치고 그것을 이용해 날아갑니다. 두 바보는 모코토에게 돌아가 배를 타고 섬을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유키토는 두려움에서 도망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아라마타마와 다른 것들과 마주친 적이 있으며 이곳은 그에게 고향과 같습니다. 쿠라마가 했던 말 이후에도 유키토는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섬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코는 코무라가 섬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는 그 또한 위대한 스승 미코토처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키토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고무라를 막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츠로와 야코라는 두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바라가 뒤에서 나타나 다수결에 따라 유키토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네이 마스터이기도 하므로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두 명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마침내 힘을 합치고 친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쿠라마는 네 번째 섬으로 순간이동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최고 존재들은 황제가 평화로운 땅을 창조하고 통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황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땅 전체에 걸쳐 경로하는 최고 존재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쫓겨났습니다. 불만을 표출했던 자들과 바위와 나무, 풀들까지 모두 침묵했고 황제는 천상의 평원에서 그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가 의식과 주문을 계속하는 동안 아카가 도착하지만 쿠라마는 그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누가 불룡과 맞설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시작하고 마침내 용이 분출해서 나온다. 아카도 그의 검은 마법 주문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의 손이 변형되자마자 그는 용을 공격하기 위해 뛰어든다. 쿠라마는 그의 마법 부채를 사용하여 그를 용의 옆에서 날려버리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쿠라마가 용을 공격하려고 뛰어오르지만 아카가 그를 막는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용을 공격하지만 용은 너무 강력하고 이제 아라마타마로 변신한다. 용이 그들을 끝장내려고 불을 뿜는 순간 유키토와 그의 친구가 도착하고 유키토는 그의 물의 장벽을 사용하여 용의 불이 그들에게 닿는 것을 막는다. 쿠라마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불룡과 싸우는 것을 돕고 싶어서 거절한다. 이 에피소드의 오프닝 장면에서 우리는 유키토와 징이가 아직 어렸고 스승이 살아있던 시절로 돌아간다. 어느 날 아침, 징이와 유키토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키토의 특별한 물의 힘이 발동하여 징이가 물로 가득 찼다. 징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미코토 스승은 유키토가 강력한 물의 힘을 가진 특별한 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징이 또한 강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이와 유키토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미코토 스승은 징이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아카와 쿠라마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쿠라마는 아이들에게 불룡을 처리하는 것을 돕겠다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들도 야나기 학원의 학생들이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망치는 것이 더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아카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왔으니 돌려보낼 수 없고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싸움이 버거워지면 언제든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사나운 불룡을 공격하는 동안 지원을 하고 등을 봐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쿠라마는 이에 불만을 느껴 아이들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와 쿠라마는 용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바라는 아이들을 이끌고 목표물을 막는 것을 도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카는 자신의 물장벽 능력과 검은 힘으로 불룡을 공격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쿠라마도 자신의 마법을 더했습니다. 유키토도 자신의 물마법으로 싸움에 참여하여 불타는 불룡을 향해 물웅덩이를 보냈습니다. 이바라는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고 마법을 씁니다. 아카는 검은 손으로 불룡을 공격하고 이바라는 번개가 흩뿌려지는 힘으로 반대쪽에서 불룡을 공격합니다. 화룡이 미쳐 날뛰며 입에서 강력한 불을 내뿜습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마법 부채로 불이 아카에게 닿지 않도록 막습니다. 유키토는 자신이 물룡의 화신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유키토의 정체는 징기와 스승님만이 공유하는 비밀입니다. 아카와 쿠라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것은 징기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 선배들이 없을 때 그 비밀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징이는 스승님께 유키토가 물의 용이 되기 전에 다시 그를 볼 수 있을지 여쭤봤지만 스승님은 유키토가 아카와 쿠라마 정도 나이가 되면 충분히 안정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래 힘을 되찾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키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것을 관리하려면 매우 어려운 주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코토가 죽은 후 마조르 이누 산지는 마코토가 15살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마코토의 유언이라고 모모코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 모모코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징이는 스승님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여 고인이 된 스승님의 뜻을 따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징이는 유키토가 물의 용의 기질 때문에 본토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불쌍한 아이가 본토에서 자란다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작은 아이를 다시 물의 용으로 되돌리는 주문을 누가 걸어줄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을 외워야 했고, 이제 진기의 차례입니다. 진기는 모든 주문서를 찾기 시작했지만 스승의 글에서 단편적인 메모만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야나기 학파의 제자였기에 어떤 주문인지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면이 전개되고 불룡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무 치열해서 아카는 불룡에게 특수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유키토는 이제 자신의 힘을 알고 있기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쿠라마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주문을 휩니다. 이것은 미코토 스승의 주문이었기에 아카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주술은 불의 용을 다시 땅속에 봉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불행히도 용이 주술을 깨뜨립니다. 주술이 용에게 효과가 없자 아카도 다른 주술을 펼칩니다. 주술을 연달아 사용한 후 아카는 머리에 뿔이 난 반인반수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인반수 형태조차 불의 용을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싸움이라는 것을 느낀 쿠라마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마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어 합니다. 유키토는 자신이 쓸모없는 폐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갑자기 진기가 싸움 현장에 도착한다. 다시 장면이 전개되고 우리는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 진기는 한 은둔자가 불룡이 물룡의 약화로 날뛰자 아야카 섬의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이야기를 읽었다. 하지만 난동이 다시 발생하고 이번에는 미코토 스승이 과거의 은둔자처럼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만 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물룡을 길러 그 힘을 회복시켰다. 진기는 스승이 쓴 주문이 섬의 조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지 의문이었지만 스승이 쓴 것이기에 다른 선택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승이 죽었으니 다른 누군가가 주문을 외워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섬은 예전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진기가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진기는 혈연이 없었고 몇몇 정이 든 사람들만 있었다. 섬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섬에 빚을 졌다고 느꼈다. 그 대가로 그는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했다. 짧고 즐거운 삶을 살기로 했고 그래서 중독자처럼 술을 마셨다. 10년 후 진기는 유키토의 졸업식 날 그를 데리러 자원했다. 진기는 유키토가 우울한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보니 그를 위해 죽어도 좋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그는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때가 되자 그는 자신의 공포에 꽤나 충격을 받았고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유키토와 아야카 섬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증인은 유키토에게 자신의 물의 힘을 완전히 되찾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는 이제 주문을 익혔으니 원한다면 힘을 되찾아 줄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유키토는 아야카 섬을 지키고 싶어 증인에게 정말 힘이 있다면 주문을 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증인은 엄청난 양의 뇌의 기운을 소환하고 유키토에게 물의 용을 되살리려면 뛰어난 뇌의 마스터가 물의 용의 영혼과 뇌의 기운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증인은 유키토에게 자신들을 둘러싼 뇌의 기운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지만 불쌍한 소녀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증인은 과거의 은둔자처럼 자신도 목숨을 희생하여 유키토가 물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증인은 유키토를 뇌의 기운 웅덩이로 끌어들였고 작은 소녀는 물의 힘을 되찾았고 그 후 물의 용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물용과 불용의 싸움입니다. 물용으로 변신한 유키토는 온 힘을 다해 물용 무리를 불타오르는 불용에게 보냅니다. 불용은 물용의 중화 효과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키토가 소환한 물용이 불용을 에워싸지만 불용은 필사적으로 물용을 피하려 합니다. 바보 삼총사 치타로와 야코는 유키토가 물용을 조종할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용들의 싸움은 매우 치열합니다. 물용이 미친 불용을 공격하는 와중에도 불용은 여전히 불을 뿜어내고 치타로는 미친 개처럼 유키토를 응원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바라는 유키토가 불용과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두 용이 다시 충돌하지만 쿠루미는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두 라이벌 용이 갈등을 통해 조화를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느낍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아카와 다른 이들은 유키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며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쿠라마는 전투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내심을 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낍니다.
1년의 전투 끝에 불룡은 아라마타마에서 진정되고 마침내 조화가 회복됩니다. 불룡이 진압된 후 유키토는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누워있는 진기에게 다가갑니다. 유키토는 추위를 타지 않도록 그 술 주정뱅이에게 일어서라고 재촉하지만 불행히도 그 녀석은 죽었습니다. 유키토는 진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죽은 진기에게 계속 말을 걸지만 진기는 유키토의 힘을 회복시키는 주문을 걸고 대신 목숨을 잃습니다. 불룡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제1섬에 전해지자 마치 제3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처럼 모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기의 죽음은 유키토, 아카 이바라, 쿠라마, 그리고 그의 나무꾼 제자들에게 매우 큰 손실로 느껴집니다. 이바라와 그녀의 상사 아카는 진기의 죽음으로 인해 슬픈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미타카는 처음으로 아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바라에게 무슨 일인지 묻지만 이바라는 집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고 한다. 유키오는 이제 형제처럼 생각하는 그를 잃어 슬퍼한다. 쿠라마는 유키토의 심리적인 상태를 걱정하여 어린 마법사, 아니 유키토를 집으로 따라간다. 모모코는 유키토가 불룡을 진정시켰으니 기뻐할 거라 예상하지만 소녀는 극도로 슬퍼 보이고 이에 모모코는 의아해한다. 가족에게 닥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사람들은 패배자의 죽음에 대해 동정하기 시작한다. 이바라, 치타로, 야코는 적어도 진기에 대한 좋은 추억을 되새기려고 모이지만 좋은 추억 하나 떠올리지 못한다. 진기가 살아있을 때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들은 그에 무관심하고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그의 가장 친한 형인 유키토가 진기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한다. 이노의 산지 시장은 진기의 집에 도착하여 불쌍한 아이가 죽기 전에 방까지 정리했음을 알게 되고 진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진기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제는 산지에게 모든 힘든 일을 떠맡겼다. 진기는 항상 제멋대로인 아이였고 그의 보호자인 산지를 힘들게 했지만 그의 죽음은 산지가 결코 목격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다. 아카는 유키토가 물의 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보이며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주문을 배웠는지 궁금해한다. 쿠라마는 그들의 스승의 책을 꺼내 아카에게 진기의 방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그 책에는 이전의 평신도 스승이 사용했던 주문이 적혀 있으며 미코토 스승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쿠라마는 진기의 능력 수준을 고려할 때 그가 주문을 쉽게 배웠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의 용으로부터 섬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라미아스마, 즉 아카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소년이 그들에게 숨긴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라마는 진지가 그것을 숨긴 것은 만약 그들이 주문에 대해 알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희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고 섬의 조화를 되찾기 위해 그는 스스로 희생하여 주문을 걸고 불룡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카에게는 좋게 들리지 않고 그는 쿠라마가 누가 죽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평화와 조화를 회복했습니다. 아카이는 쿠라마의 옷을 잡아 끌며 미친 개처럼 그에게 소리칩니다. 쿠라마는 아카이의 손을 옷에서 털어냅니다. 쿠라마 또한 미쳐서 아카이는 자신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화룡을 진정시키려고 목숨을 걸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카산 신사의 후계자이자 야나기 학교의 선배로서 그는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카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아카 역시 쿠라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팔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얻어 화룡을 물리치고 섬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패배자처럼 느끼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너무 과격해지기 전에 이바라와 쿠라마의 제자들이 와서 그들의 격렬한 싸움을 막습니다. 유키토는 여전히 진기의 죽음에 괴로워하며 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모모코가 그에게 다가가 힘내라고 다독인다. 하지만 유키토는 자신의 무능함 탓에 진지가 죽었다고 자책한다. 그는 진지가 죽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진 주술을 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모코는 그에게 매장 전에라도 진지의 시신을 보러 가라고 재촉한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유키토는 산지의 방에서 조문을 마치고 있는 산지를 만난다. 산지는 섬 주민들을 대신하여 용을 진정시켜준 유키토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유키토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용의 물을 되돌린 것은 진지였다고 설명한다. 10년 전 마코토 스승이 섬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다시 한번 섬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섬을 지켜준 주술사를 얻었다.
상지가 유키토에게 증기의 시체 옆에 잠시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유키토는 증기의 시체 가까이 다가가 증기가 자신들을 위해 죽어야 했던 것에 분노한다. 그는 그것을 매우 이기적인 짓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유키토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네이 에너지로 가득 찬 다른 차원에 있게 된다. 놀랍게도 그는 거대한 네이 에너지의 얕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매달려 있는 증기를 발견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유키토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 유키토는 일상으로 돌아와 상지와 모모코에게 거대한 네이 에너지 한가운데서 증기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알린다. 이 때문에 그는 증기를 되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쿠라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재촉합니다. 유키토는 미친 개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카의 가게와 쿠라마의 집을 지나쳤습니다. 아카는 밤늦도록 유키토가 어디로 달려갈 수 있는지 묻지만 아마도 답을 얻으려면 구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유키토가 계속 달리자 그의 발자국마다 불꽃, 물, 그리고 무해한 마타마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유키토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점프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한번 그는 거대한 네이 에너지 강의 웅덩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네이 에너지의 강이 더욱 거대해졌다. 그는 길을 잃은 새처럼 네이 에너지의 강 안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다. 거대한 네이 에너지 속에서 그는 마타마를 발견하고 이곳이 생명이 하나로 흐르는 곳인지 아니면 네이 에너지 자체가 생명의 단일 사슬인지 의문을 품는다. 유키토는 네이 에너지 안에서 증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네이 에너지를 계속 헤엄쳐 나아가고 그러면서 네이 에너지의 가장 깊고 짙은 부분으로 향한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핵심 멘트를 본다. 갑자기 어디선가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굵은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였다. 아버지 마코토는 가면을 쓰고 비유적인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키토는 오래지 않아 가면 속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코토는 유키토의 자아상이 인간의 형태이며 그가 아버지 없이 아야카 섬에서 자랐다면 일어났을 수 없었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죽은 아버지에게 네이 기온의 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물의 용이 깨어날 때까지 불의 용을 억누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마코토는 이제 물의 용이 깨어났다고 느낍니다. 유키토가 자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 없이 용 곁에서 자랐다면 격앙된 불의 용에게 사로잡힐 위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그는 마코토가 섬의 수호신이 되어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인간으로서 외부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마코토는 증기에게 네이 에너지 강으로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기를 찾고 있다고 대답하며 아버지에게 증기를 보았는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불쌍한 증기가 거대한 네이 에너지에 휩쓸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이에 유키토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코토는 물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네이 에너지가 네이 에너지 풀 안에서 유키토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코토는 그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침착함과 균형을 유지하라고 재촉합니다. 유키토는 무리해서 침입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네이 에너지 속의 마타마가 알아 마타마로 변할 거야. 유키토는 증기에게 배운 주문 중 하나를 사용하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유키토가 증기에게서 의미 있는 것을 배웠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유키토는 마음을 가다듬고 증기를 찾기 위해 네이 에너지 속 여정을 계속합니다. 장면이 전개되는 동안 섬의 지진 같은 진동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아라 마타마가 나타나지만 소년들은 그것이 스승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성이 들리고 그것은 에이카시가 쏜 것입니다. 이바라가 유키토의 행방을 묻자 치타로는 그가 증기를 구하기 위해 네이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다고 대답합니다. 증기의 슬립은 여전히 네이 에너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는 유키토가 거대한 네이 에너지에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아라 마타마가 도착하고 쿠라마는 자신의 의식이 외부 에너지로부터 원치 않는 손님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카는 만약 그렇다면 쿠라마의 의식을 방해하는 어떤 아라 마타마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키토와 마코토는 마침내 증지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사내는 거대한 외부 에너지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습니다. 유키토는 그 사내를 붙잡고 죽어서 가족들을 슬프게 만든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유키토는 그의 죽음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생각하지 않고 죽은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지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그의 머리를 치며
스스로 희생하는 대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코토는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를 대비해 그 주문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유키토가 15살이 되면 산지에게 유키토를 섬으로 데려오라고 이미 말했고, 유키토에게 깃든 물룡이 제때 깨어나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될 바에야 섬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증기는 그 모든 것이 은둔의 대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사정과 감정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대화가 지루해지자 증기는 유키토에게 레이 에너지에 뛰어든 이유인 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고 묻습니다. 유키토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마코토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유키토는 레이 에너지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는 섬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지만 마코토는 유키토가 레이 에너지에 뛰어들면서 그의 봉인이 깨졌기 때문에 섬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 40에서 50년 후에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증기는 이에 짜증을 내며 마코토에게 잠깐 은둔자 같은 말은 그만하라고 재촉합니다. 유키토는 레이 에너지 저편의 밝은 빛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자고 제안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야기한 마코토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지상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합니다. 쿠라마는 증기와 유키토를 지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의식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쿠라마는 아이들이 지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고 아카에게 의식을 맡겨 그의 흑마법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아카는 유키토와 증기를 끌어내기 위해 레이 에너지 속에서 흑마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엄청난 초능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이바라, 야코, 치타로는 유키토가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카는 유키토를 레이 에너지에서 서서히 끌어내기 시작하지만 불의 용이 물의 용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을 잠시 막습니다. 물의 용 유키토는 불의 용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불의 용은 그들이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유키토는 레이 에너지에서 살아남고 나무 토막처럼 집에 누워있던 증기의 시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아야카의 미래가 드러납니다. 유키토의 여정은 끝나지만 그의 이야기가 남긴 영향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맺어진 우정과 얻은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야카의 마법은 계속될 것이며 희망과 빛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유키토 야나기의 전설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국 아야카에서는 용기와 마음의 힘이 승리했습니다.